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찬선화. 평범한 일반 회사원입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에 사장님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전 직원이 골머리를 앓는 중이었습니다. 오만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괴롭히는 건 당연하고 보너스는 자기 기분대로 주고 연봉은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도 전혀 못하고 그저 후계자여서 사장이 된 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는 급하게 휴일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속 상사인 서운 씨에게 말했더니 걱정하면서 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봐 선아씨, 내일부터 갑자기 일주일이나 휴일을 쓰다니 무슨 짓이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돌아가셔서 모친상으로 인해 휴일을 쓰겠다고 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쉬게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건 용서 못해. 제대로 출근하도록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까요.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쉬는 걸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망구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소란 피우지 마.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속이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나는 그때부터 부서 내에서 조용히 인수인계를 했고 다른 직원들한테 내일부터 경조사 휴무라서 일주일간은 쉴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설마 장례식 때문에 쉬는 걸 허락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바로 정시에 퇴근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휴가 중에는 몇 번이고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나 엄마를 험담하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빨리 출근해. 할망구는 내버려 두라고. 문자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직원한테 이렇게나 말할 필요가 있는 걸까?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사장님에 대한 분노로 나는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이제야 겨우 정리가 된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서운 씨한테 연락을 해서 퇴사를 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래, 관두는구나. 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이해해. 회사에서도 선아씨의 일을 대신하지 마. 그대로 놔둬. 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으니까. 회사도 엉망이었군요. 이 일주일 내내 꽤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전 직원한테 일을 전부 끝내라고 했고 만약 거역하면 모두 해고라고 말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 여자를 바로 해고시킬 거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아씨는 비난이 심해서 더 힘들잖아. 고백도 거절했었다면서? 네, 딱 1년 전에요. 사실은 예전에 사장님이 나랑 결혼하면 사모님이 될 수 있고 뭐든 손에 넣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마음은 거절했습니다. 나에 대한 괴롭힘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좀 힘들지. 전 사장님은 엄청 좋은 분이셨는데. 서운 씨가 사장님이라면 좋았을 텐데요. 서운 씨는 회사 내에서도 좋은 사람이라면서 사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서운 씨가 사장님이라면 우리 회사는 더 잘 될 텐데.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며칠 후 오랜만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사장실로 바로 갔습니다. 이봐 선아씨,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이나 무단 결근을 하고 말이야. 어쩌라는 거야? 경조사 휴무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는데요. 그런 건 몰라. 나는 받은 적 없어. 같은 부서 내의 직원한테 제출했지만 아마도 훑어보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이 반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일주일이나 쉬었잖아. 감봉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또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사장님의 결단으로 감봉을 하는 건 위법일 텐데 괜찮은 건가?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건? 보시는 대로예요. 그만두겠습니다. 괜찮겠어? 이대로 갑자기 관두면 월급도. 저금해둔 게 있어서 당분간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직할 회사도 이미 결정해뒀으니까 3주 후에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니 이번에는 나를 바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무능한 인간이 다른 회사에서 잘 해나갈 리가 없잖아. 자, 글쎄요. 너도 아깝게 됐네. 나랑 사귀었으면 지금쯤이면 사모님이 됐을 건데. 마지막까지 무례한 사장님한테 나는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불만을 폭발시켰습니다. 별로 당신이랑 하는 결혼은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고요. 연애 대상으로서 본 적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가 죽은 걸 바보 취급하는 사람하고는 결혼은커녕 같이 일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너 사장한테 감히? 말해야 할 건 똑바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럼 이만 실례할게요. 차, 그래. 너같이 쓸모없는 여자는 관두는 게 낫다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일걸요? 잠꼬대는 잘 때 해. 퇴사 확인을 받은 나는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2주 후에는 퇴사여서 인수인계 업무나 업체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정해졌지만 일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나는 잠깐의 휴식을 즐겼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 집에 엄청난 얼굴을 한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봐, 선아씨. 갑자기 뭐예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네가 관두고 나서 서운이를 선두로 다른 직원들까지 점점 퇴사를 하기 시작하잖아. 네가 돈이라도 찔러준 거 아니야?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모두들 같이 나가고 싶다는 푸념을 늘어놓기는 했지만요. 사장님의 터무니없는 행동에 다른 직원들의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쉬는 동안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면 누구라도 이런 회사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회사에 돌아와서 너도 직원들한테 관두지 말라고 설득 좀 해. 관두는 건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직원이 아니라고요. 웃기지 마. 다 알고 있다고. 너랑 서훈이 둘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는 우리 쪽 직원들을 빼가고 있잖아. 서훈 씨가 생각하고 있었던 건 새로운 회사의 설립이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노하우를 배운 서훈 씨는 자신의 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퇴사하겠다는 걸 들은 서훈 씨는 같이 일해볼래? 라고 제의해준 겁니다. 원래부터 신용이 좋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다는 걸 들은 직원들도 계속해서 서훈 씨한테 모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직원이 30명을 넘어섰고 드디어 회사라는 형태가 성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짓을 벌려놓은 거야?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들 자신들의 의지로 결정한 거니까요. 네가 직원들을 꼬신 거잖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본인 때문에 나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뭐라고? 나는 전 사장님과 다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직원들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인데다가 강압적으로 괴롭히기만 해서 모두에게 민폐를 끼치기만 했어요. 전 사장님은 이러지 않았다고요. 사장 본인이 회사든 직원이든 첫 번째로 생각해줬다면 우리들도 회사나 사장님을 생각해서 일을 했겠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봐, 기다려.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문 앞에서 계속 목청을 높였습니다. 민폐를 느낀 이웃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사장님은 그대로 경찰한테 잡혀갔습니다. 그 후 직원 30명이 퇴사해서 회사의 기능을 잃은 그곳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탈세가 발각되어서 사장님은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탈세 때문에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서 한방 역전을 노렸지만 그것도 쉽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빚을 더 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회사는 서훈 씨의 소환 덕분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전 회사가 도산하면서 갈 곳을 잃은 고객들이 받아들여지고 좋은 징조가 상승세를 탔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전 회사보다도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고 보니 결혼식이 다음 주였지? 네, 사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맡겨둬.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 다음 주에는 결혼식을 할 예정입니다.
딱히 사모님이 되지 않아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어머니한테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슬프지만 지금의 나는 직장에서도 남편한테도 복받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